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자, 요즘 옷장 정리 한번 해야지 생각만 하시고 못하고 계신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이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이 있대요. 한 벌 살 때 걸려있는 한 벌은 버리는 건데요. 이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과감하게 좀 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옷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부동산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오르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는 내 부동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들 참 많으실 겁니다. 여유 자금이 있는데 어떤 새로운 곳에 투자를 해야 될지 고민 갖고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궁금하시거나 또는 부동산 관련해서 결정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전화 문자 열려 있습니다. 02-2638-3961번 서울 전화죠. 02-2638-396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인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부동산 가이드 오늘의 투자 길잡이가 되어주실 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IM 부동산 연구소의 정재엽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IM 부동산 연구소의 정재엽 소장입니다. 오늘 수능 날이네요. 이 수능 보신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대박 나시길 바라고요. 또 TV를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부동산 투자 대박 나시길 바라면서 오늘 부동산 가이드도 열심히 가이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이드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알찬 지역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 전에 먼저 오프라인 자리 설명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소장님, 어떤 자리죠? 네, 부동산 투자에 대박이 나고 싶으면 역시나 재개발을 기대할 수밖에 없죠. 자, 이제 재개발할 때 가장 소액으로 이제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이제 역시나 모아타운인데요. 이곳 모아타운에 어쨌든 진행 사항도 빠르고 어느 정도 안정성도 있는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을 준비했으니까 이 많은 신청하셔가지고 정보를 같이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는 번호 보이시죠? 지금 화면 하단에도 있고 상단에도 있습니다. 메모해 두셨다가 궁금하신 부분 문의 후에 참석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순서입니다. 정재엽의 핫플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지역으로 떠나볼까요, 소장님? 네, 지난 2주 동안 제가 서울의 동쪽을 위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동쪽에서 벗어나 서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서남권의 대표적인 지역인 영등포구 당산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등포구 당산동. 사실 영등포 하면 모르는 분 안 계실 거고요. 당산동은 저도 많이 들어본 지역이라서 오늘 왠지 많은 분들이 더욱더 지난 시간보다 더 반응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지역이네요. 자, 그럼 저희가 당산동에는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서 가지고 나오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소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간략하게 먼저 설명드리면은 올해 초에 서울시에서 중요한 개발 계획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현재 낙후되어 있는 서울의 서남권을 개발한다, 대개조한다라는 이 서남권 대개조 개발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중심에 오늘 말씀드리는 이 영등포구 당산동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점을 중점적으로 해서 당산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남권 대개조, 이 얘기 기다렸습니다. 사실 뉴스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이야기죠. 서남권을 대대적으로 본격적으로 개발을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하신 분들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중에서 당산동으로 한번 떠나볼게요. 당산동 입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당산동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생활 환경이 완벽한 지역입니다. 자, 먼저 완벽한 이 교통 인프라가 있는데 먼저 당산역 보시면은 2호선과 9호선 지나고 있죠. 그리고 바로 밑에 영등포 구청역으로 가면은 5호선과 2호선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한 동, 이 당산동에만 3개의 지하철 노선이 지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이 교통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 주요 업무 지구의 접근성 또한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가 서울의 3대 업무 지구를 꼽으라고 하면은 이 꼽는 지역이 첫 번째로 광화문. 자, 광화문 업무 지구 꼽고요. 그 다음에 강남, 마지막으로 여의도. 이렇게 3대 핵심 업무 지구를 꼽는데 이 3대 핵심 업무 지구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먼저 광화문 업무 지구 같은 경우에는 5호선 있죠. 자, 5호선을 타고 한 번에 가면은 이 광화문 업무 지구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남 업무 지구는 2호선과 9호선 두 개나 이제 가고요. 마지막으로 여의도 업무 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바로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도보권으로도 이용은 가능합니다만은 어쨌든 지하철로 간다라고 하면은 5호선과 9호선을 이용하면은 한 번에 갈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당산동에는 이 서울의 3대 핵심 업무 지구라고 칭할 수 있는 광화문, 강남, 여의도를 환승 없이 한 번에 갈 수 있다라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이 당산동은 전부 평지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특징과 공원 등 녹지 공간이 풍부하고 또 한강과 접해 있어 이 한강의 인프라를 함께 누릴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 당산동의 단점을 꼽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학군이 조금 약하다라는 이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학군지가 조금 약한 거는 사실이긴 하나 그런데 이제 바로 옆에 목동이 있죠. 이 목동에 이 뛰어난 학원가가 있기 때문에 이 학군이 약한 이런 단점은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뿐만이 아니라 이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부분도 있는데 이 당산동을 가로지르는 이 국회대로라는 이 길이 있는데 이 국회대로 지하화 산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당산동 같은 경우에 당산동을 지나는 이 국회대로는 지하로 묻는 것이 아니라 차선 조정을 통해서 이 조정된 차선을 공원화시키겠다라는 이제 계획인데 자, 이렇게 개발 계획이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은 안 그래도 이 녹지 공간이 풍부한 당산동에 공원이 더 많이 들어서는 이제 그런 프리미엄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당산동뿐만 아니라 당산동 외부를 봐도 양화대교랑 2호선을 통하면은 바로 건너편에 합정 그리고 홍대가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분들이 나가서 이제 놀기에 충분한 이제 그런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로 가면은 영등포역이 있습니다. 이 영등포역을 통해서 기차를 타고 서울 외 지방으로 이동하기에도 상당히 용이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물론 당산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조성된 지 좀 오래된 구도심이다 보니까 낙후되어 있는 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나 워낙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뿐만이 아니라 신혼부부 자취생들까지도 이제 인기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산동은 생활 환경이 완벽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열거하기에도 너무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다 이제 압축을 해서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 하나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당산동에만 3개의 호선이 지나가는 트리플 역세권이라는 점 여기에 이제 업무지구의 편리성을 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의 3대 업무지구인 광화문과 강남 그리고 여의도 모두를 환승 없이 한 번에 출퇴근을 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여의도는 걸어서 갈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잖아요. 이 부분 참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수요가 좀 몰릴 것 같다는 생각 들었고요. 여기에 이제 또 주변에 이제 노후된 곳도 많이 있다 보니까 대대적으로 개조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서울시에서 좀 발표를 한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겠다고 밝힌 걸까요?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올해 2월 달에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자, 타이틀을 보시면은 서울의 서남권 중공업 지역에
직주랑 미래 첨단 도시로 혁신하겠다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자, 하나하나 해석을 해드리면은 서울의 서남권이라고 칭하는 지역은 뭐 강서, 금천, 구로 등등 이제 영등포까지 총 7개 자치구가 있고요. 자, 이들 자치구에 있는 중공업 지역을 중심으로 직장과 주거 그리고 이제 생활까지 편리한 이 미래 첨단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뭐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산업혁신과 주거혁신 뭐 이렇게 있는데 중공업 지역을 미래 융복합 산업에 이제 집적지로 만들겠다라는 것과 현재 중공업 지역에 규제로 남아 있는 이 공동주택을 지을 때 용적률을 제한하는 부분을 풀어서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에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주로 됩니다. 자, 제가 뭐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상담을 할 때 주로 이제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개발 계획을 발표할 때 그 이유를 잘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뭐 개발 계획이야 여러 건 발표하긴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사유가 이제 빈약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 개발 계획이 이제 지속되기는 힘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서울의 서남권 중공업 지역 개발 같은 경우에는 아주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서남권이 지금 낙후되어 있는 이유를 잘 살펴보면 이해할 수가 있는데, 자, 먼저 이 서울의 서남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가장 전성기를 누렸을 때가 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 이 우리나라의 이 산업 구조 자체가 뭐 소비 또는 제조업 위주의 이런 공장 굴뚝 산업이었을 때였는데, 자, 이때 서울의 서남권을 중심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우리나라를 좀 이끌었던 산업의 중심지가 서울의 서남권이다라고 이제 많이들 평가를 했었는데, 자, 그런데 80년대를 지나고 시대가 이제 좀 더 변해가면서 수도권에 대한 이런 공장에 대한 규제 그리고 산업이 또 첨단 산업으로 바뀌어감으로 인해서 이런 이제 서울 서남권에 있던 공장지대들이 전부 외곽으로 빠져나가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서울의 이제 서남권, 영등포를 비롯해서 이 여러 지역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많이 낙후된 지역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는데, 자, 이런 낙후된 지역을 도시 대개조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개발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계획입니다. 자, 다음 보시는 사진은 서울의 이제 서남권 대개조를 이제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들고 왔는데, 자, 이렇게 서남권이 쭉 있고 이 중간에 여의도가 있죠. 이 여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인근 김포공항과 온수산업단지 그리고 금천 공군부대 관악 S밸리를 개발시켜서 전체적으로 이 서남권 모두가 이제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이제 이런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준공업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직주에다가 즐거움까지 갖춘 첨단 도시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근데 개발 계획 이유를 또 잘 봐야 한다라고 또 팁을 주셨어요. 서남권의 전성시대는 이제 60, 70년대였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새롭게 탈바꿈을 할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곳의 개발 계획의 명분과 이유는 뚜렷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말씀해 주시면서 준공업 지역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준공업 지역, 많은 분들이 알고는 계실 것 같은데 거기 자주 가지 않다 보니까 준공업 지역이 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모든 토지에는 애초부터 그에 맞는 용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분홍 색깔 칠해져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인데, 이 여의도는 일반 상업 지역으로 이 상업 시설을 위주로 지어라라고 이제 용도가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의도에 가 보시면은 대부분 다 업무 타운이 조성되어 있고 전부 다 빌딩 숲으로 조성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반대쪽으로 넘어와서 주거 지역이라고 표시된 곳이 있습니다. 뭐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든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든 주거 지역으로 이제 표시가 된 곳은
주거 시설을 지어라라는 곳입니다. 뭐 이쪽이 이제 목동 쪽인데 아무래도 이제 주거 시설이다 보니까 대부분 다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토지에는 그에 맞는 용도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접하는 게 뭐 상업 지역이라든지 주거 지역을 주로 설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또 숨겨진 이런 지역이 바로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 지역인데 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 지역을 중공업 지역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명칭에 맞게 이 중공업 지역의 본래의 용도는 이런 이 공업 시설을 짓기 위한 이제 그런 용도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60년대, 70년대에 서울 이제 서남권 쪽에 이 공장지대가 많을 때는 이 중공업 지역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있던 대부분의 공장지대들이 대부분 다 옮겨가면서 지금 현재 남은 중공업 지역은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해버린 그런 상태인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영등포구의 안에 당산동, 물레동, 또 이제 뭐 선유도역이 있는 이쪽 인근 양평동 이쪽 같은 경우에 전부 이제 중공업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쪽을 개발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네. 상업 지역과 주거 지역으로 보통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제 6, 70년대를 이끌어갔던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장지대가 많았어서 중공업 지역으로 설정이 이제 계속해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대대적으로 탈바꿈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도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영등포지만 더욱더 이제 거대하게 이제 변모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수요가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당산동은 수요가 지금도 충분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더 많아질까요, 소장님? 예, 더 많죠. 예, 더 많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단순하게 수요가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통 이런 개발지를 많이 얘기할 때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또는 이제 이런 이제 투자자 분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무래도 개발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리다 보니까 꾸준하게 임차 수요, 공실이 없이 임차 수요가 있을까라는 걸 걱정하는데 당산동 같은 경우에는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워낙 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사실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임차가 잘 나가냐 안 나가냐 요거 이제 수요만 주로 이제 많이 보는데 수요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구매력입니다. 자, 이 구매력이 무슨 의미냐라고 하면은 쉽게 설명해서 단순한 이제 임차 들어오는 수요자들이 어쨌든 이제 자금력이 받쳐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증액되는 임차료가 감당 가능하냐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뭐 물가 상승률도 있고 또 경기에 따라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임차료가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임차료가 올랐을 때 만약에 수요층의 구매력이 약하다라고 하면은 이 수요층들은 다른 외곽 지역으로 밀려나거나 이 외곽 지역으로 밀려나가는 수요층을 잡으려고 하면은 임대료를 증액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발생됩니다. 자, 그런데 이 당산동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의 주요 업무타운을 모두 지나가게 되고 대부분 다 이 주요 업무타운으로 이동하시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쉽게 말해서 이제 고액 연봉의 직장인들이 대부분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 당산동을 살려고 하는 당산동에 살고 있는 이 수요층의 구매력이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임차 수요도 받쳐주지만은 향후 임대료가 증액되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트러블도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산동만큼은 예를 들어서 이제 임대 걱정에서 벗어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요층의 구매력이 이제 또 키가 될 수가 있는데 근데 뭐 물가 상승과 집가 상승도 있겠고 여기에다가 새로운 도시로 바뀌게 되면은 아무래도 미래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민이실 텐데 크게 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맞아요. 뭐 수요층은 끊임없이 있을 곳이라서 이런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한번 잘 살펴보시고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부하시다가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시다면
세미나도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랄게요. 지금 화면을 통해 주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주제나 또는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시다면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오후에 양재동 인근에서 진행되고요. 화면을 통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저희 방송을 통해서 또 상담 원하시는 분들도 02-2638-3961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또 당산동 만나보는 동안 전화 주신 분 계셔서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천안에 네. 건물이 두 채가 있는데 네. 다가구예요, 둘 다. 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이제 팔고 싶은데 네. 그 언제쯤 팔면 좋을지랑 예. 그 여기에 과연 수요가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도가 잘 될지가 궁금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예. 여기 근방에 개발 호재가 있는지. 향후 전망까지. 네네. 알겠습니다. 천안 쪽에 다가구 두 채를 가지고 계시는데 한 채는 매도 타이밍을 원하시는데 과연 잘 나갈까요? 이 부분도 궁금하시고 향후 네네. 전망은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소장님과 말씀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제가 이제 전달받기로 이 천안여기 산업단지 인근에 건물 두 채를 모두 다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혹시 맞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산업단지 둘 다 인근이면은 어쨌든 수요는 임차나가 이제 공실이 발생되거나 그러진 않겠네요. 네, 공실은 없어요. 그러면은 굳이 팔려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아니 자금이 좀 필요해요. 그렇구나. 그렇죠. 이제 아니, 대부분 다 이제 그리고- 자금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니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원하는 그 팔려고 하는 건물이 이제 10년 차가 됐거든요. 올해로. 네네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10년 차 되면 좀 팔아야 된다 이런 말도 들리고 해서 네. 예, 그래서 이게 적절한 매도 시기가 언제인지 좀 궁금해요. 지금 그러면 팔고 싶은 건물 한 10년 차 정도 됐고, 네네. 뭐 다른 건물은 좀 더 연식이 덜 됐겠네요. 그거는 한 지금 6년 정도 됐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하신 대로 이제 10년 차 된 건물 파시는 게 맞긴 해요. 뭐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우리가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 네. 주체가 따로 있고 공동으로 다 관리하기 때문에 사실 10년 정도 돼도 새 건물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긴 한데 네. 뭐 개인이 건물하는 다가구라든지 대부분 다 임차인들이 대부분 다 살고 있다 보니까 네. 사실 관리가 조금 힘들고 이제 네네. 일반적으로 아파트보다 빨리 노후되는 경우가 이제 많기 때문에 네. 이게 저도 뭐 대부분 이제 다가구라든지 아니면 다세대 빌라 네. 매도 타이밍을 이제 여쭤보실 때 10년 차를 가능하면은 넘기지 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딱 생각하신 타이밍이 이제 맞긴 한데 네.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지금 지방에 특히 이제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요쪽에 이제 수요는 지금 어떤 걸로 보이세요? 혹시 뭐 주변에 들으신 게 있을까요? 아니 제가 지금 매도하려고 하는 곳은 위치가 네, 그 아주 큰 마트도 있고 네, 아파트 단지도 잘 되어 있고 네. 되게 뭔가 좀 활발한 그리고 그럼 그런 다행이네요. 곳이에요. 제가 이제 사실 좀 걱정이 됐거든요. 이게 그 건물을 예전에 초반에 이제 매입하거나 지을 때는 이제 임차료도 잘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네. 가지고 있다 나중에 팔려고 할 때 뒤에 네. 이제 수요가 잘 안 붙어가지고 이제 못 팔고 아. 고생하시는 분들 워낙 많이 봐가지고 네. 좀 이제 걱정이 됐는데 그런 네. 걱정 없으니까 이제 다행이신 거고 매도 네.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물론 시간이 이제 뭐 1, 2년 더 지나고 했을 경우에 경기가 이제 회복되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수월하게 팔리고 이제 그런 부분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네. 개인적으로 이런 이제 지방에 뭐 월세 나오는 뭐 다가구든 뭐 이런 이제 통 빌라 건물이든 이런 거 같은 네. 경우에는 딱히 이제 타이밍 이제 따지지 말고 되는 대로 네. 이제 팔라고 아. 많이 이제 권장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아시는 네. 것처럼 딱 10년 차 됐단 말이에요. 네. 뭐 경기 회복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한 2, 3년, 뭐 3, 4년 좀 더 기다리다가 네. 건물이 더 노후화 되다 보니까 이 노후됨으로 인한 이제 감가상각이
네, 이제 네. 경기 회복으로 인한 금액 상승보다 이제 더 아. 이제 추월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지금 이제 보유하고 계시는 건물이 뭐 이제 한 네. 2, 3년 차 신축급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파셔도 이제 나을 수 있는데 지금 네. 10년 차 됐다라고 하면은 타이밍 기다리는 것보다는 가능하시면은 뭐 되는 대로 이제 파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조금 보여지고요. 그 네. 건물 지은 가격보다 손해가 나더라도 그냥 살 사람이 있다 그러면 바로 파는 게 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선택하시기 나름인데 아,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처음에 제가 이제 왜 파냐 이유를 물어본 것도 요거랑 비슷한데 지금 자금이 네.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판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되죠. 제가 이제 손해 보더라도 무조건 파세요라고 이제 강요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 있는 거고 네네. 이제 요거를 따져 보셨을 때 내가 이제 급한 만큼 조금 빨리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고도 파는 거고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버틸만 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금액을 좀 고수하는 게 이제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수요가 적다라고 하면은 뭐 네. 이제 매수자가 있을 때 빨리 파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인데 이건 저 개인적인 경험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니 저는 네. 여기 혹시 또 향후 재개발 호재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 봐.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 네. 여기 이제 인근을 살펴봤을 때는 사실 뭐 이렇다 할 뚜렷한 뭐가 없긴 해요. 이미 여기가 이제 산업단지가 이미 다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네, 조성이 되어 있고 이제 새로운 산업단지가 이제 따로 이제 조성될 가능성은 적고 만약에 이제 발표된다 하더라도 사실 네. 시간이 상당히 오래 많이 걸리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거기다가 만약에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이런 산업단지 조성이 아니라 뭐 네. 주택 재개발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는 네.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분담금 때문에 사실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이게 재개발이 진행되려고 하면은 네. 일단은 두 가지가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는 사업성이 일단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는 분양성이 이제 또 중요해요. 뭐 어떻게 보면 두 개 이제 비슷한 말이긴 한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업성이 좋아서 예를 들어 어쨌든지 간에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잖아요. 여기 이제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낡은 주택을 부수고 이제 새 아파트 지읍시다라고 이제 누군가는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네. 설득을 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오랫동안 살고 계신 주민들이 있는데 새 아파트 받을 수 있는데 대신에 분담금이 뭐 2억 3억 듭니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다 거절을 할 거잖아요. 네. 예, 그만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헌집을 주면은 아무래도 이제 비용 없이 새 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나마 이제 동의를 해줄 텐데 그게 이제 사업성이거든요. 아무튼 이 사업성이 일차적으로 받쳐줘야 되는데 이 사업성이 받쳐주려고 하면은 분양가가 중요하겠죠. 주변에 이제 어쨌든지 간에 일반 분양을 할 텐데 일반 분양을 비싸게 해야지 어쨌든 사업성이 좋아질 텐데 아시겠지만은 지금 여기 스마트밸리 요 안에 있는 신축 아파트도 30평대가 한 2, 3억 정도밖에 안 해요. 네, 이제 금액이 워낙 싸게 나와 있고 여기에 이제 중심지로 나왔을 때 뭐 비슷한 사이즈가 한 5, 6억 정도로 오르긴 한데 지금 현재 여기 산업단지 인근으로 봤을 때는 매매가가 이제 크게 받쳐주지도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공사비는 많이 올랐는데 최소한 이제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금액이 있는데 시세가 안 받쳐주니까 어쨌든 사업성도 이제 떨어질 거고 분양성도 이제 분양이 완판될 확률도 적기 때문에 이 리스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재개발을 노리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일단은 임차료가 워낙 잘 나오니까 여기는 공실이 된다라고 생각할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워낙 이제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네. 일단 가지고 계시면서 일단은 월세 많이 이제 받아서 이제 생활하시고 건물 하나 정도는 지금 매도를 생각하시고 계시다고 하니까 최대한 이제 일단은 뭐 매물 내놓으시고 매수자 붙었을 때 뭐 조금 조율해 보시다가 가능하시면 매도하는 쪽으로 판단 내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말씀 주세요. 그 지금 팔려고 하는 거 말고 그 다른 거 네, 그거는 주변에 네, 뭐가 없어요. 다 공장들만 좀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도 뭔가 재개발 이런 호재가 전혀 없는 건가요?
공장들이 더 많으면은 사실 재개발하기 더 힘들긴 해요. 아, 좀 너무 이제 진짜. 좀 죄송스러운 말씀만 많이 드리긴 한데 이 서울에도 네. 재개발 진행하는데 그 기본적으로 판단하는 게 여기에 상가 비율이 높냐 낮냐 이런 걸 이제 기본적으로 아하. 따지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은 뭐 상가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월세가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네. 이제 수입이 예를 들어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수입이 나오는 그런 직종들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재개발을 하려고 하면은 뭐 그동안 비워놔야 되잖아요. 뭐 조성하려고 하면 아파트 네네. 지으려고 하면 2년, 3년 이상 걸리는데 네. 그동안 동안 이제 영업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은 정말 큰 메리트를 주지 않으면은 사실 동의를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조금 이제 안타깝긴 하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답변 도움 되셨으면은 예,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매도 타이밍은 뭐 타이밍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그냥 매도하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궁금해하셨던 향후 전망까지 말씀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은 문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3778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올해 초 모아타운 추진 지역에 아파트 입주권이 나온다고 해서 총 100평 정도 되는 도로 부지 중 5평을 지분 매입했습니다. 저 말고도 비슷한 시기에 여러 명이 같이 매입을 했는데 입주권이 정말 잘 나오는 게 맞나요? 문득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도로 부지를 매입을 하셨는데 입주권이 잘 나올 수 있을까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입주권 되게 어떻게 잘 나올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안타깝긴 한데 정말 좀 안 좋은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이 모아타운 추진 지역 내에 도로 부지를 이제 지분 매입하신 케이스인데 이게 최근에 기사로도 많이 나왔는데 뭐 사기라든지 뭐 투기성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악용되는 이제 그런 케이스고 지금 시청자님께서 말씀 주시는 그 케이스가 딱 동일한 이제 케이스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도로 부지 가지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모아타운 내에 어쨌든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토지라고 하면은 뭐 지상이든 지하든 건축물이 전혀 없는 나대지 또는 도로 이런 걸 이제 얘기합니다. 자, 이런 이제 토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이 구역 내에 가지고 있는 토지 면적의 총 합계가 90제곱미터가 넘어야 됩니다. 약 한 27평 정도 되는 이런 이제 부지를 가지고 있어야지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인데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지분으로도 가지고 계신 것도 있고 또 5평 정도 되는 조그마한 부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아파트 입주권을 이제 받을 수 있는 이런 이제 부분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에 조금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런 케이스 봤을 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가장 좋은 거는 차라리 사업이 잘 진행이 되어서 현금 청산이라도 받고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현금 청산 받고 빠져나가는 게 가장 베스트한 상황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왜냐하면은 지금 100평 정도 되는 도로에 지분 5평을 매입하셨다라고 했는데 보통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환산했을 때 한 20명이 한 필지를 공동으로 소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20명이 내가 뭐 잘 아는 뭐 이제 가족 관계가 있는 20명도 아니고 얼굴도 모르는 사실 남들이 이렇게 한 필지를 소유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매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담보를 잡아서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의 재산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모아타운 내 도로 부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파는 것도 다시 되파는 것도 거의 이제 불가능해졌다 이런 수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잘 진행되어서 이제 내가 탈출하기 위해서는 조금 손해본 한이 있더라도 현금 청산을 받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사실 이마저도 잘 안 될 수 있는 그럴 확률이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예시가 되는 지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가 면목동이거든요. 자, 면목동인데 이 면목동에 한 요 정도 되는 구역에 모아타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22년도 10월 달에 모아타운 이제 선정이 되었는데 이 모아타운 구역 내에 딱 시청자분과 이제 비슷한 케이스 도로 지분 쪼개기 이제 투기가 사실 좀 심각하게 행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아타운 선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투기 때문에 모아타운 이제 지정을 취소한다라는 말 정도까지 이제 나오는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근데 아무튼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가면서 24년도 9월 달에 관리 계획이 결국 이제 수립이 되긴 했습니다. 자, 근데 이 관리 계획 수립을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관리 계획이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수립이 될 때 사업 구역과 사업 구역 외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지역이 이제 두 가지 이렇게 이제 구역이 나눠졌는데, 사업 구역 외라고 하면 애초에 사업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이 사업 구역 외가 어디인지 살펴보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기반 시설 큰 도로기 때문에 뭐 전혀 문제는 없지만은 이쪽에 조그마한 골목길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여기가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구역 한가운데 있는 골목길인데 요것만 이제 콕 집어서 사업구역 외로 빠진 거거든요. 여기가 도로 지분 쪽이 진행된 그 토지입니다. 여기가 이제 총 한 45평 정도 되는 이제 토지인데, 이 45평 되는 토지에 뭐 적게는 1평, 많게는 4평씩 총 27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24년도 한 1월 초, 1월 중순쯤에 한 번에 다 매입을 하고 이제 한 번에 다 등기를 쳐서 사실상 이제 투기성이 다분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이 서울시에서는 뭐 작년 말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이 도로 지분 쪼개기 매입도 뭐 파시는 분도 이제 파는 사람도 처벌할 것이고 매입도 하지 마라. 결국 아파트 입주권 못 받는다라고 이제 경고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되었고 결국 본보기로 사업 대상지에 이제 중앙에 있더라도 결국 사업구역 외로 아예 빼버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 계획을 발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이제 시청자분께서 이제 어디에 투자하셨는지 어떤 식의 이제 상황인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뭐 확실하게 이제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제 힘들지만은 이런 식으로 도로 부지가 이제 골목길이 빠져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현금 청산도 차라리 받아서 탈출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조금 이제 최악의 상황도 발생될 수 있음을 조금 이제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판매하신 이제 판매처에서 아파트 입주권이 100% 나온다라는 식으로 이제 팔았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명백한 이제 사기에 해당될 수 있다 보니까 법적인 절차도 조금 고려하시는 게 어떨까 이제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입주권을 받으시려면 토지가 90제곱미터 정도 보유를 하셔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현재 보유하신 상태에서 입주권을 받기는 좀 힘들고 현금 청산을 받을 수 있을지 잘 살펴보시거나 또는 이제 최악의 상황도 생각을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매수를 하실 때 이제 그 사이에서 혹시 기망의 행위는 없었는지도 한번 잘 따져보신 다음에 해결책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용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02-2638-3961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다음 문자 만나봅니다. 2652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오금동에 80평 정도 되는 40년 정도 된 다가구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너무 노후되어 관리가 힘들어서 매도하려고 하는데 언제쯤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급매로라도 빨리 파는 게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연식이 조금 있는 다가구긴 하네요. 오금동 서울에 있는 오금동이면 송파로 알고 있는데 입지는 좋지 않나요, 소장님? 네, 아주 좋은 입지에 오래된 다가구 보유하고 계시네요. 한 40년 정도 되셨다고 하니까 사실 딱
이제 고민이 많이 되시는 타이밍이긴 합니다. 보통 2, 30년 차 정도까지는 그래도 보수를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감당이 가능했는데 40년 차가 접어들고 나서는 아무리 월세를 받아도 큰 거 하나 고장 나버리면은 월세 받은 거 이제 다 수리비로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상 뭐 이제 보유하고 있는 의미가 없고 관리하기만 오히려 힘든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이러한 이제 부분 때문에 매도를 할까 고민을 이제 하시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일단 당장의 급매로 절대 파시지 마시고 최소 한 1년에서 2년 정도 후에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아 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그동안에 뭘 해야 되냐? 그동안에 매도하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왜 타이밍을 1, 2년 후로 잡았으며 왜 매도 준비가 도대체 뭘 준비하라는 거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시청자분께서 보유하고 계시는 약 80평 정도 되는, 자, 80평 정도 되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런 다가구 주택으로서의 기능보다는 건축 부지로서의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건축 부지로 이제 많이 이제 나오는 이유가 소위 이제 빌라를 짓는 건축업자들 같은 경우에 한 동짜리 빌라를 지으려고 하면은 한 60에서 70평 정도 되는 토지는 너무 작고, 또 110평이 넘어버리면은 또 너무 커서 이제 비효율적인 그런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건축부지 이제 건축업자들이 빌라를 짓기 위해서 가장 선호하는 토지 면적이 80에서 한 110평 정도, 딱 요 정도 되는 부지거든요. 요 정도 되는 부지인데 시청자분께서 보유하고 계시는 다가구 주택의 대지 면적은 딱 80평이죠. 가장 선호하는 이제 그런 사이즈다, 이제 요 말입니다. 물론 대지 면적만 보는 게 아니고 뭐 도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방향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지만은 일단 그런 부분을 이제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면적적으로는 가장 선호하는 이제 그런 부지다라는 걸 이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뭐 다가구 주택을 뭐 실수요자 뭐 임대를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보다는 건축업자들한테 매도하시는 게 가장 좋은 가격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1, 2년 후에 매도를 생각하셔라라고 이제 말씀드렸냐면은, 지금 현재 빌라 시장을 보면 사실상 거의 최악에 가까운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 몇 년간 경기가 이제 둔화됨으로써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침체되었죠. 자, 그리고 전세 사기가 이제 너무 이제 심하게 터지면서 빌라 기피 현상이 너무 크게 이제 발생이 되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빌라를 이제 선호 안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자, 거기다가 또 건축비까지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장은 안 좋고 빌라는 선호 안 하는데 빌라를 지을 건축비까지 오르다 보니까 빌라를 지을 이유가 전혀 없어진 상황이죠. 이게 지난 몇 년간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 수치상 2021년도에 비해서 2024년 빌라의 착공량이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2021년도에 뭐 2만 건 정도 착공이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2024년도에는 2천 건 정도밖에 착공이 들어가지 않은 아주 심각한 상황인 부분인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빌라도 어떻게 보면 주거의 한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주거라고 하면 아파트를 많이 생각하는데,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제 빌라도 어떻게 보면 주거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런 빌라가 공급이 떨어지게 되면은, 공급량이 이제 적어지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 이제 혼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이 점점 이제 그러한 시대로 이제 변화해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요즘에 이제 어떤 상황이라고 하면은
전세 사기는 대부분 다 이제 조금 해소가 되었죠. 최근에 또 전세가도 많이 떨어지고 보증보험도 이제 보증보험에 대한 이제 그런 기준도 강화됨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전세 사기가 이제 향후에는 발생하기 힘든 일단 그런 구조가 먼저 되었고, 건축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쩔 수 없고, 또 거기다가 이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거는 맞지만은 그렇다고 아파트 값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여전히 이제 아파트 값은 비싸기 때문에 수요층들이 다시 빌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 이제 한 2022년도 이때쯤 지어서 미분양난 빌라들도 지금 대부분 다 소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축 빌라 품귀 현상까지 다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공급량은 적은데 수요는 다시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가격도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빌라를 짓는 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조금 이제 자제하고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건축 부지를 찾으러 나설 것이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1, 2년 내에는 좀 더 이제 이런 빌라 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노리고 매도 타이밍을 일단 잡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도 준비는 뭘 이제 뜻하느냐라고 하면은, 건축업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빌라를 지으려고 해도 임차인이 그대로 살고 있으면은 집을 이제 못 짓겠죠. 철거 자체가 이제 불가능하니까요. 자, 그러니까 그동안 매도할 타이밍이 이제 1, 2년 그 사이에 임차인이 예를 들어서 만기가 되어서 나간다라고 하면은 새로 임차인 받지 마시고, 또는 연장하지 마시고 공실로 비워두거나, 아니면 이제 공실이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신규 임차인을 받거나 이제 재계약 연장을 하되 특약사항에다가 만약에 이제 신축을 이제 진행하게 될 시에는 조건 없이 이제 이사를 나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을 달아두어서 나중에 언제든지 건축을 할 수 있게 이런 이제 준비를 해 놓으셔라는 이제 얘기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1, 2년 후에 건축업자들이 건축 부지를 찾으러 나설 때 당장에 건축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땅이라고 하면은 주변에 있는 땅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관리하는데 약간 조금 이제 힘든 부분이 있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한 1, 2년 정도 이제 금방 가니까 그동안 이제 준비를 착실히 하셔가지고 향후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런 빌라 시장에 이제 바람이 불었을 때 건축 부지를 최대한 좋은 가격에 파는 이제 그런 전략을 짜셨으면은 이제 좋지 않겠나,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도 타이밍은 1, 2년 정도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자도 저희 만나볼게요. 1097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암사동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데 매물을 추천을 받았는데 30년이 넘는 빌라입니다. 4억 중반 정도 하는데 전망이 어떤지 진행 상황도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저희 빠르게 한번 만나볼까요? 네, 잠시만요. 네, 암사동 가로주택 정비 네, 사업입니다. 암사동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고요. 네. 시간이 많이 안 남아가지고 일단 최대한 이제 빠르게 말씀드리는데, 자, 일단 암사동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하면은 여기 암사역 뒤편 495번지 일대를 이제 얘기하는 이제 그런 정비 사업이고요. 일단 시청자분께서 이제 투자에 대한 전망 물어보셨는데, 전망은 상당히 이제 밝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일단은 진행 절차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여기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한 중순쯤에 22년도 중순에 어쨌든 조합 설립이 되었고, 현재 조합원 분양 신청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자, 일단 이제 그런 식으로 되면서 앞으로 한 4년 정도, 앞으로 한 4년 정도 있으면은 아파트 입주까지 바라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아주 이제
얼마 안 남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일단은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더 길게 말씀은 못 드리고 일단은 전망이 좋다.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네, 전망은 훌륭하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추가 상담은 다시 한 번 더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그리고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